중앙은행이 분명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자동차는 왜 계속 속도를 내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경제 미스터리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죠. 상식적으로는 중앙은행이라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경제라는 자동차는 속도가 줄어야 맞잖아요. 근데 어째서 반대로 가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단서들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이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암시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긴축의 역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경제를 좀 식히려고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연준은 분명 돈을 빼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시장은 파티가 전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주 뜨겁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정부의 돈입니다. 중앙은행이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정부는 다른 한쪽에서 오히려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중앙은행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재정 우위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쪽에선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훨씬 더 큰 호스로 물을 콸콸 쏟아붓는 격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씀씀이가 중앙은행의 긴축 노력을 그냥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막대, 이게 연준이 시장에서 빼낸 돈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훨씬 더 큰 막대를 보세요. 이게 바로 정부가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이름으로 경제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긴축 효과를 그냥 압도하고도 남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두 가지의 숨겨진 힘이 더 있었거든요. 하나는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인 요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거스를 수 없는 AI 혁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힘은 영래포라고 불리는 거대한 현금 저수지였어요. 연준이 시중에 돈줄을 쬐니까 이 저수지에 묵혀있던 어마어마한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현금은 마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힘, 바로 AI 혁명이 만들어낸 성장의 밀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보여준 엄청난 실적,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잖아요. 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은 실체가 있는 진짜 성장에 돈을 그야말로 집중시킨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미국 경제는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끄떡 없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미국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경제 구조, 일종의 특별한 방패에 있었습니다. 이걸 경제의 방탄복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미국 가계는 3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 이자 부담이 늘지 않았고요. 기업들도 장기 채권으로 낮은 이자를 꽉 묶어뒀습니다. 심지어 현금이 아주 많은 부자나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 이자가 오르니까 이자 수입이 늘어서 오히려 소비를 늘렸죠. 이 겹겹의 방탄복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을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나라에 이런 특별한 방탄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이야기가 왜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시나리오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미국에게 방패 역할을 했던 그 구조가 한국에게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가계와 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죠.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결정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이 미국의 재정 확장 정책을 섣불리 따라하는 건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거죠. 이렇게 통제 불능 상태로 늘어나는 정부 부채는 결국 우리를 한 가지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정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부를 이전시켜서 빚을 갚는 매우 우려스러운 미래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금융 억압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빚의 실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여러분의 저축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가 막대한 빚을 지고요. 그 다음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되도록 내버려 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예금 금리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4%라면 여러분은 매년 2%씩 구매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실이 조용히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셈이죠. 이 길의 끝에는 정말 심각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의 붕괴, 그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 문제들이죠. 언제 쳐질지 모르는 블랙스완의 위험을 시스템 전체가 그냥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의 하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과연 우리의 돈은, 우리의 저축은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저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한 미래의 자금원에 불과하게 될까요?